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 동안에 걸쳐서 저희 두 남자 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남자 쇼가 시즌 2죠. 네. 마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제넷 옐렌 우리 여사님께서 네. 네? 일부에 우려하는 난리, 오히려 시장에서 듣고 싶으니 쪽쪽 해주셨어. 그죠? 네, 그리고 그쵸.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또 딴소리 하시면 안 되는데 네. 바이오 주식이나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는데 그럼 또 물어볼 사람이 없었단 말이지. 그래서 얘가 또 오늘 시장에서 훈풍이 불어들면서요. 뉴욕에서 다우와 S&P 깔끔하게 사상추가 끝났고요. 나스닥도 뭐 2000년 이후 최고치 막 이제 가는 분위기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뭐 또 상상치였고 언젠가 뭐 쉽진 않겠지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 간단하게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 뭐 다우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나스닥은 이제 강보합권 마감, 그렇죠. 뭐 그 영향을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제넷 옐런 의장의 그 발언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일단은 경기 개선세가 지속될 경우 금리를 인상할 텐데 그 전에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 확실하게 얘기해주겠다는 얘기지.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발언이 앞건이었는데. 앞으로 몇 차례 FOMC, several times, 2, 3회 정도 FOMC에서는 지금 그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근데 3월, 5월, 6월이거든요. FOMC 일정이. 네네. 그러면은 3월, 5월, 6월이면은 이 안에는 금리 인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 그 다음에 6월달 가서 변경을 하던 뭐 7월달 FOMC에서 변경을 하던 변경하게 되면은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한 9월달 아니면 늦으면 10월달이나 그 이후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시장에서 일단 이번 그 3월 FOMC가 굳이 시장에 그렇게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어저께 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요일이야?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누가 나오는 날이죠?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나오는 날이죠. 혹시 지금 안 나오신 분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친구 주위에 사람인데 없다. 물론 온라인이지만 친구가 불러주셔야 돼. 빨리 네. 오시라고. 예? 왜냐면 전조님의 얘기는 정말 살해되고 피해가 되는 얘기죠. 오늘 바로 우리가 9월 얘기 계속했고 일부에서 6월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오늘의 제넷 옐렌 의장 앞서 잠시 후에 또 우리 분석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보다는 오늘 전조님 이코노미스트 통해서 들으면 좋은데요. 일단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걸 갖고 옵션 거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리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그걸 또 하는 애들이 있어요. 딱 통계를 내고 이런 거 확률을 딱 숫자를 찍습니다. 얘네들은요. 네. 언제 금리가 오를까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네. 매매하는 걸 보고 보면 9월달이 그래도 좀 많았어요. 9월달이 뭐 52% 정도 확률로 9월이었는데 확률 쭉 내려갔어. 47, 8% 정도 내려가고요. 상대적으로 올라간 게 10월입니다. 지금. 10월달. 근데 뭐 수치로 안 떼지는 애들이니까 네네. 뭐 그런 얘기도 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는 이거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성원 대표도 그렇게 보겠지만 금리 인상이 늦춰지면 야 강한 달러에 그가 조금 뒤로 미쳐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마디 할 때마다 미국의 금리 뭐 그 10년짜리 국제 금리가 완전 변동폭이 컸고요. 네. 환율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환율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장에서도 그렇죠, 어제 그렇죠. 이제 그 발언 이후에 지금 잠깐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구리 가격인데요. 네네. 이 구리 가격 30분봉, 뭐 15분봉으로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15분? 예, 15분 그런 것도 있어? 짜리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발언 이후에 앞에서 이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재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어제 그 유가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유가에 대한 흐름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발언 이후에 살짝 이렇게 반등을 줬던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좀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원자재 시장에 대한 반등 이끌었습니다만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 여전히 공급 과잉에 대한 이슈가 좀 더 이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등폭에 대한 좀 크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제 미국에 있었던 거 잠시 한 두 가지만 이슈 들면 소비자 신뢰지수 약간 안 좋게 나왔는데요. 어저께 혹시 뉴스 어디야? 뭐 SBS인가 어디 그 JTBC 뭐 이런 거 중에 하나인데요. 어저께 뉴욕의 맨하탄의 아파트 가격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혹시 봤어? 네네. 그래서 그 1억 달러짜리 나왔잖아. 그런데 그것도 10%가 6개월 만에 올랐다 나왔잖아요. 그게 뿐만 아니라요. S&P 실로지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지금 예상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어. 그래갖고 4.46%가 지난 12월에 올랐어요. 네. 이거 올라갔는데요. 이게 보면 20대 대도시는 다 올랐어.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사신 분은 행복하죠. 10% 올랐어. 그리고 저 플로리다 있죠. 남쪽 살기 좋은데 이런 데도 한 8% 올랐어. 약간 춥고. 사람들이 시카고 하면 춥다고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죠? 시카고 맨날 축구, 눈, 이런 것만 생각하죠? 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몰라? 네, 잘 모르는데요. 시카고 좀 북부에 있거든요. 네네. 중동 사이에 북부에 있거든요. 엄청 추워요. 네네. 오데오 밑에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오데오 근처에 있으면 다 춥다고 보시면 돼요.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추운 건 아시고 요번에도 보면 그 스노스톰 오고 막 이런 거 뉴욕 위에 북동부 이런 데거든요. 네. 덥기도 또 더운 거 아세요? 네? 더우면 40도 가요. 네네. 그래서 살기가 이렇게 시카고가 딴 데 비해서 쾌적한 건 아니에요. 시카고 계신 분한테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범죄율도 만만치 높고요. 네. 시카고가 제일 낮아. 상승률이 20대 도시 중에서 그래도 2.4%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주택 관련된 게 올라가니까 그랑 상관없이 홈디포 이런 게 또 올랐어요. 네. 홈디포 올라갔고 오늘 의미 있는 거는 힐렛 패커드가 지금 한번 보세요. 시간에서 한 5% 빠지던데 지금 한번 봤어요. HPQ입니다. HPQ 제가 아니까 그냥 찍으세요. HPQ. 네. HPQ가 5.6%, 5.9% 떨어졌는데요. 매출이랑 이익은 맞췄어요. 대충 맞췄어요. 근데도 불구 확 떨어졌거든요. 시간에서 잠깐 떨어졌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게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지수 아까 언급된 걸 보게 우리 되면은 잘생긴 이승원 대표의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세요. 잠깐 이 화면을 보게 되면 그 위치 2006년도 고점에 대한 좀 아직까지 이제 회복이 안 돼 있는 모습이고 이게 지금 케이스 실러 지수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세에 대한 쪽은 그렇게 세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슈머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 흐름에 대한 쪽은 잠시 후에 제가 이제 차트를 찾아드릴 텐데요. 이 흐름에 지금 보게 되면은 금리가 최근에 어쨌든 간에 유가가 반등하면서 금리가 올랐거든요. 미국에. 금리가 오르니까 바로 지금 주택가격 착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허가 건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1월 달 들어서 급격하게 위축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관련 지표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쪽, 임금 상승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소비 회복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HPQ입니다. 네, HPQ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PQ를 말해주세요. HPQ. 예. 네. 시간에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세요? 컴퓨터 느려요. 잘생긴 이승원 대표의 컴퓨터가 느려서 문제네요. 네. 지금 보게 되면 시간에서 마이너스 7% 가까이. 7% 떨어졌네. 아까, 제가 한 7시 반에 봤을 때 5.6% 떨어졌거든요. 네. 7.7%? 지금 7% 가까이. 7% 떨어졌는데요. 네. 이게 왜 약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이승원 대표가 다 같은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요. 달러 약한 거야. 달러가 강해지면서 수익이 떨어진 거거든요. 네. 왜냐면 강한 달러 되니까 HPQ, 외국에서 나사 돈 버는 거잖아요. 결국 뭐가 됐건 간에. 그죠? 네. 그래서 1월 달에도 1분기도 별로 썰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한 달러.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강한 달러는 더 가잖아요. 네. 네, 그런 거랑 서로 맞물려 있는 흐름이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하나 히트는 저거죠. 퍼스트 솔라. FSLR 쳐보세요. 네. 네. FSLR. 이게 퍼스트 솔라거든요. 제가 좀 알죠? 심벌 같은 거. 네. 어제 10% 올랐네요. 네, 10% 올라갔는데요. 얘네 실적은 이익은 얘네가 저기 났어요. 이익은 더블이 났어요. 이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얘네가 선플라워라는 또 회사랑 5대5로 또 프로젝트, 조인트 벤처 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지금 호재로 장했습니다. 그래서 선플라워 같은 것도 20%를 올라갔거든요. 근데 SUN이 쳐보세요. 선 에디슨. 네. 선 에디슨도 한 4% 올라갔어요. 그러면 상관없이 올라갔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선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1년 바닥에서 30배 올라온 주식이거든요. 네.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태양광이 아니라, 저는 인도, 중국 이런 데를 보셔야 된다. 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또 기회되면 말씀드리죠. 왜 그게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런 쪽의 흐름 보셔야 되겠다. 이게 하나케미칼, OCR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의 큰 흐름을, 에너지 쪽의 흐름을 좀 우리 시장들을 보시고 나서 해외 투자하신 분들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지셔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론 얘기까지 하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어저께 주가가 장중 한때 이제 8% 가까이 8% 떨어졌었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종가에는 이렇게 많이 회복이 돼서 6.2%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 어쨌든 그 영향이 지금 보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에도 미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뉴스 내용을 보게 되면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가 일단은 마이크론에 대한 주가를 어저께 이제 밀어내렸다. 이건 코리아 타임즈야. 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어제 뉴스를 보게 되면요. 지금 보게 사실 되면 영어가 많이 늘었네. 한국에서 한국 신문에서 보도된 한국 신문에서 보도된 영어 많이 늘었잖아. 많이 보면 영어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어디야 애플에 지금 디램을 갖다가 공급하기로 했다. 절반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뉴스가 어제 나왔던 뉴스는 아니고요. 찾아보니까 2월 9일날 설 전에 나왔던 뉴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애플 상반기 디램 물량 절반 책임진다. 이런 뉴스. 지금 모바일 디램 10억 개 이상 납품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디램 더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애플 워치 같은 경우도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 디램에 대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스마트워치가 또 나타나게 되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뉴스 때문에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게 또 마이크론을 끌어내릴 악재인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죠. 지금 앞서 두 가지가 계속 나왔는데요. 마이크론을 디싸는 측면에서 제가 디싸는 게 아니라 디싸는 사람들의 의견을 전해주고 그러잖아요. 지금 앞서 얘기했던 대로 삼성전자가 이제 핵심 이슈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이제 애플이랑 손잡고 모바일 디램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급을 논의 중이다는 얘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있는 거가 LG 있잖아요. LG G4야? G3가 나왔나? 지금은? G4가 나오는데 이번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는 공개를 못 하고요. 그래서 2개월 빠르면 1개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스냅드래곤 810 칩에 대한 발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늦으면 2달 있다가. 어쨌든 LG에도 이런 모바일 디램의 공급 확대 논의 중이다.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늘 나오던 마이크론 삼성전자의 공급 확대, 생산 캐파 확대 이에 대한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내렸는데요. 또 반대되는 얘기 또 우리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5원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성 대표대로 그거 다 아는 얘기다.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바일 디램의 수요가 줄어들 일이 아니다. 공급이 그렇게 줄어들 일이 아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생산 확대 있죠. 생산 물량 확대. 물량 확대 있잖아요. 삼성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조사하는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2017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거래요. 지금 투자 얘기하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거 아직 먼 얘기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같은 경우는 2기가. 저번에 아이폰 6 같은 경우도 2기가 얘기 나오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간에 멀티태스킹에 대한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모바일 그렇죠. 디램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아이폰도 이번엔 2기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메모리 스펙도 DDR3에서 DDR4로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DDR4 메모리 제조 기술에서는 일단은 삼성전자가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가장 앞서 있을 지금 상황에서는 수주가 계속해서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겠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공정 자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10나노 지금 10나노 공정에 대한 쪽을 지금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나노 공정에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이제 불량률이 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미 삼성은 10나노 공정에 대한 쪽 지금 보게 되면은 혼자서 이제 10나노 시대를 먼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단가적인 측면에서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고 올해 실적에 대한 쪽을 역시 반도체가 주도한다라는 거 그런 삼성전자의 실적을 반도체가 주도한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 너무 띄워졌어. 네. 네. 전전님이 오늘 지가극쟁이네 이 사람이.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근데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어. 오면 또 이따가 정중하게 90도 살아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약간 늦으시는 것은 거기 높은 분이 잡고 있는 거지. 조금만 우리 전전님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전에도 할 게 많아. 어저께 제가 방송 끝날 때 마지막 할 때 뭘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했다 방송 끝날 때 했다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좀 적어보세요. 제가 방송 끝날 때 어떤 종목군 얘기했고 어떤 이슈가 얘기했더니 이성훈 대표랑 앞에 있는 주동 전문가 그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얘기하고 저를 그냥 면박을 줬던 바로 그 업종 있죠. 뭐? 자기가 저 같은 형으로 하고 맨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나를 꽤 무시잖아. 형님 그거 다 아는 얘기를 어디다 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날 까였던 바로 그 업종 기억나세요? 자승최강님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아무리 여기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좀 박봉에 우리 일어나잖아. 그런데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는 분이 계시니까 하는 거야. 건설 얘기했잖아요. 건설 중동 이런 거. 두중 얘기를 하고 두모까지 뭐라고 했잖아. 두모까지. 제가 그 회사를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건설주 난리 나잖아.
그쵸. 왜 난리 나겠어? 저기 가니까, 그 수주하러 가서. 모르지만 지금 시장은 돌아가 다니는 건데 그런 것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을 뿐인데 어저께 저를 이렇게 면박을 주고 나 걱정되는 거지. 어저께 방송 면박을 보고 나서 건설주를 혹시 사시려다가 네. 단타라도 해보시려다가 저 이양령이를 했는데 옆에 이승원 대표랑 주동인 전문가가 둘이서 특히 이승원 대표가 누구나 다 알던 얘기잖아. 이래 그래서 안 사셨던 분한테 자기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거. 근데 내지기 하자고 했는데 어저께? 아이, 무슨 소리야. 건설주 배틀하자고 했더니 배틀을 거부하셨잖아요. 점잖은 처제 그게 아니라 건설주. 내가 건설주 배틀하자고 했더니 어저께 딴소리 하지 마. 딴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딴소리 어저께 건설주 배틀하자 했더니 쓱 하고 안 왔잖아. 그 배틀은 내 점잖지 않아서 안 한 거지만 내가 건설주 이런 이슈가 있다니까 자기가 아이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않아요. 다 알긴 이 사람아. 어? 하여튼 어저께 정말 서운해. 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제 말씀도 이제 좀 들어주세요. 이승훈 대표만 너무 좋아해. 네네. 다음 코너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드디어 오셨어요. 네. 이분 휴먼 리서치 인사이트를 담당하시는 매주 화요일 하루 수요일 날 오시는데요. 수요일 하루가 꿈 좋게 그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다 들으시면 봐 오늘 딱 오시니까 네. 1777분 이 순간에 있거든요. 네. 설날 지나고 나서 요즘 보면 아직 휴가 안 들어오신 분 많은지 1400분, 1500분이었는데 이분 알고 오시는 거지 지금. 어떤 분인지 자기가 한번 소개해줘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넘버 2. 전전 이코노미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넘버2를 강조해야 된다. 그 JTBC에서 보면 이영돈 PD가 간다. 거기 보게 되면 대한민국 10대 명인을 무속인을 찾아서 그걸 봤어. 자기도 그걸 봤어. 봤는데 거기 나중에 2명 남더라고. 2명만 됐고 계속 나오지. 아니야. 6명을 뽑았는데 처음에 10대 무속인을 뽑았는데 6명밖에. 이외도 봤어? 이외도 봤죠. 이외 아직 안 봤는데. 이 6명을 뽑았는데 부산 사람 어떻게 됐니? 그래서 나중에 다 떨어지고 부산 사람 떨어져서 붙었어. 떨어졌어. 그래서 2명만 남았어. 부산 끝내는 아저씨 떨어졌어? 2차 검증에서 다 떨어졌어. 다 떨어지고 2명만 남았어요. 그 2명 안에 들 수 있는 주식계에서. 아니, 잠깐만. 넘버 2. 이래 남았던 여자 한 명 있잖아. 그분이 됐어. 아니, 여자가 아니라 저 허스름한 건물에서 그때 할아버지 같은 분. 안 됐어요. 떨어졌어? 이래 남았던 분 다 떨어졌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네. 속으로 나도 내가 방송을 차리면 정을 한번 해봐야겠거니 솔직히 했거든요. 네. 그 한국의 명인 한번 주식 명인 한번 해갖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야를 부려갖고 나도 하나 낑겨 들어갈 생각했거든. 이성훈 대표도 그냥 뭐 가방 못질이 되면 나서 데리고 땅줄 늘라 그랬어. 네. 8위 정도 나는 한 2위 네. 정도 넣고. 네. 근데 정말 농담이고 정말 이분의 얘기는 네, 네. 우리 이분 얘기가 9월, 10월 얘기하니까 네. 제넬 옐런 의장도 확실하게 얘기해줬다. 네. 바로 그분 전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근데? 좀 일이 좀 밀려. 그러니까 이 윗사람이 조금 더 얘기하자 그래갖고 윗사람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페이퍼워크 좀 있었어요. 여기 어떤 분이 말씀하시네요. 임시필명 28010님이 주 2회로 늘리라네. 전전님의 모시는 거를. 전전님 그건 그렇고요. 오늘 뭐 조금 늦으셨더라도 바쁘신 분이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전에 옐런 의장이 오늘 일단 상원에서만 하고요. 내일도 하원에서 할 텐데 오늘 어떻게 시장 임팩트를 주고 있고 앞으로 어떤 영향 시사점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얘기부터 간단히 하고 가죠. 예, 저번에 한번 자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사람들이 한 6월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내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9월이다. 그렇죠. 어제 마우슬 박두만 나오셔갖고. 예, 한다. 근데 사실은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이게 9월이야라고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요. 시장에는 그래서 바로 FF 선물이 바로 9월로 돌아갔습니다. 확 돌아갔습니다. several times. 사실 어저께 그래도 중요한 거는 미국 국채금리가 어저께 하루에만 8.5bp가 빠졌다는 거죠. 사실 이러면 이게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는데 제가 이거 한번 이게 그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비춰주시면 그때 말씀드렸던 게 성장주 코스닥 이런 게 굉장히 뜨거울 거고 그런 게 잘 될 건데 보통 배당주랑 성장주가 순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성장이 길어지니까 이번에는 배당주랑 성장주랑 같이 갈 것 같다. 우선주도 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미 조금 시작했고요. 우선주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렇게 이승훈 대표는 제가 우선주 얘기할 때마다 디스래요.
그래서 아까 뭐 건설주 같은 것도 왜 그러냐고 이제 말씀하시면 사실은 금리가 떨어져서 듀레이션이 넓은 업종들에 한번 밸류에이션을 한번 쳐보는 거거든요. 탭을. 그런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저께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8.5bp 빠져서요. 네. 2%를 밑으로 깨졌습니다. 우리나라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 밑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되고요. 성장이 없으니까 Q가 안 나오니까 Q가 나오는 쪽에 프리미엄을 주는 게 하나 있고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작년에도 이런 걸 한번 배당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중소형주 중에서요. PBR이 1보다 밑에 있는데 매출액 성장률은 별로 안 큽니다. 이쪽에 Q가 있는데 Q가 안 나오니까 Q가 나오는 쪽 프리미엄을 많이 준 건 이미 많이 주고 있고 더 줄 거고요. 네. 이쪽에는 Q 성장이 없으니까 PBR이 낮은데 금리가 떨어지니까 딱 보는데 Q 성장은 없는데 영업이익률이 네. 금리보다 높은 건데 확실한 거는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정성이 이게 지속된다고 생각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보면 중소형 지주사 중에서 알짜로 현금이 들어오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 그 지주사들이나 근데 자산 가치로 하시면 안 됩니다. 땅이나 이런 걸로 현금이 안 들어오는 그런 거는 한 2017년에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때 지금은 자산이 회계학적 자산 이익을 창출해내는 걸 자산이라고 못 창출하는 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현금 들어오는 거 캐시 꽂히는 놈 그런 게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임대 수익 같은 거 하는 임대 사업 같은 거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얘네들이 만약에 PBR이 1 밑에 있다 그러면 그동안 성장성이 없다고 할인을 받았던 건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사실 전세 가격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세 가격이 왜 급등하냐? 금리가 낮아서 그렇죠. 그렇죠. 옛날보다 1%가 너무너무 소주해진 거죠. 그러니까 1%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게 PBR이 만약에 1배 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PBR이 1배. 네. 시장 금리가 2%. 경상수지 흑자, 파산 안 난다. 지금 시장도 1배. 시장 영업이익률에서 계산해보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률이 4%, 5% 넘어가는 애들이 PBR 1배 밑에 있으면 갑자기 쾅 하고 밸류에이션이 뜹니다. 근데 이미 시작 조금 했습니다. 번질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야, 정말 잘 볼게 한두 개까지 아닌데 좀 너무 어려운 얘기는 잘 봐도 소용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소형 지주사들 중에서 분명히 좀 튀는 것들이 있고요. 이미 조금 시작했고 번질 겁니다. 중소형 배당, 알짜 배당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이게 재밌는 게요. 스타일을 보면 가치주라는 게 있고 성장주라는 게 있고 배당주가 있는데 보통 가치주가 갈 때는 성장주랑 배당주가 잘 안 됩니다. 성장주가 될 때는 배당주가 같이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얘기. 근데 원래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원래는 성장주가 한번 가고 성장 프리미엄이 빠질 때 그 간극을 배당주가 메꿔주고 있는데 이게 벌써 한 2년째 한 번 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 배당주랑 성장주가 가는 가장 큰 이유가 성장의 희소함 때문이거나 이걸 알아차려가지고 이번에 그에다 같이 쾅 하고 같이 달려주는 거거든요. 6월까지 그럴 겁니다. 6월까지. 예. 뭐 이제 갈수록 이제 말씀하시는 게 거의 그 예전에 보면 성각자 수준 있잖아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가면 그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말하면 우리 알아서 받아 적는 그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네. 우리 방송을 메모까지 했으면 들으신데 그리고 전전님 아까 얘기했잖아. 늦게 왔다고 뭐라 그러니까 딱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늦었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뭐라 하지 말자고 우리. 다른 분 지각을 하셔도 돼. 그 저는 뭐 별로 이게 언제나 새롭고 뭐 이런 수준이 뭐냐면 그 아까 이영돈 PD 그 보면은 신점 도서상 찾아가 6월까지 돈을 벌고 9월까지 힘들겠구나 뭐 그런 수준이야 지금. 그리고 뭐 하나 그때 말씀드린 복불만 1,000만 원 썼대잖아. 방송하면서. 복불만. 이거 한 번만 그때 바쁘게 지나가서서 사실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를 사실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이거 한번 기억나시나요? 이거 그때 시가총액 비중이 결국 이동할 거다. 그렇죠. 얘기했죠. 네. 2월 10일 날 그랬는데 네. 어저께 데이터 업데이트 하니까요. 이 숫자가 19.8이 됐고요. 이 숫자가 14.9가 됐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기존에 받았던 밸류에이션이 만약에 20배, 바이오가 30배 받았다.
근데 이게 급등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이 갑자기 크게 움직일 때는 기업 실적 전망이 크게 그만큼 내년에 이익이 50% 늘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이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가치를 30배 줬다가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겁니다.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시가총액 비중이 그렇게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존에 한 얘는 30배를 받아도 돼. 30배야 라고 네. 생각했고 그러면 한 25배에서 뭐 한 33배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비중이 변한다는 얘기는 네. 밸류에이션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래서 말씀드린 빅데이터나 헬스케어가 미국에서 에너지랑 용쇼지 막 거꾸로 가고 있고 이게 P가 다운 프레셔 압력을 받지 않는 섹터로 다운 프레셔 압력을 받는 데서 P가 안 빠지는 섹터로 Q에 리밋이 걸려있는 섹터에서 Q가 리밋이 안 걸려있는 섹터로 네. 계속 이동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쪽 있으면 금융도 조금 빠질 거거든요. 금리 떨어지니까요. 그렇겠죠. 이런 섹터가 움직이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일반 기관 투자자분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보통 기업 실적 전망을 추정하는데 저희 쪽은 밸류에이션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밸류에이션이 갑자기 이동하면, 그러니까 많은 모델들이 있는데 많은 모델들이 기업 실적을 추정하는 모델들이 많은데 문제는 밸류에이션을 추정하는 모델은 없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게 없지. 이거는 그냥 사람의 마음. 지멋대로지 솔직히 뭐. 예, 근데 지금 언제나 말씀드리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황당한데 좀 길게 놓고 보면 미칠 때도 미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정신병자를 분석할 때 정신병자가 정신병자를 분석하지는 않고요. 공부 많이 한 정신과 의사가 이성을 가지고 정신병자를 분석하고 미치는데도 미치는 이유가 있더라. 뭐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다더라. 뭐 이런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이게 뭔가 도대체 싶은데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사실은 보면 무섭습니다.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면. 보시면 뭐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요즘 많이 느끼는데 시장이 정말 빠르구나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먹어 들어갔냐면 이건 다 먹어 들어갔고요, 지금. 그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건 다 갖고 있고 지금 6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쪽이 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벌써 여기까지 먹었습니다. 해운까지. 시작을 많이 했고요. 이제 이건 뒤에 좀 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트리거는 결국은 그 포트의 교체 시점은 금리가 얘기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성장주 투자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비중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바이오나 아니면 반도체 소재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인터넷 비즈니스. 근데 문제는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잘하는 게 아직 없어가지고 한데 그냥 뭐 트라이 할 거고요. 중국 쪽에서는 다시 중국 소비 뭐 이런 쪽들, 국내 쪽에서는 건자재 약간 무섭죠. 좀 이런 쪽도 계속 트라이하고. 네. 사실 요새 특수광이나 특수화학도 조금 시작해버렸습니다. 왜냐면 구리 가격이 올라오면서 네. 상대적으로 쇼티지가 있는 특수광을 건드려 보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4분기 실적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잘 나온 것들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해운은 시작 조금 했는데 해운 중에서는 국제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랩의 롤오버가 가능한 회사랑 약간 불확실성이 높은 회사랑 확실히 가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대규모 유상증자에 폭탄이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IT 자동차는 시간 좀 지나서 좀 지나면 좀 사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지금의 포인트는 주식의 할인율 완화 뭐 이런 쪽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플로우에 베팅하실 거면 아직 그런 좀 큰 쪽으로 베팅하지 마시고요. 유동성에 계속 베팅하시는 전략이 조금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이성 대표는 잘 모를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전조님을 볼 때마다 딱 이 양반이 생각나요. 진짜로. 그래서 오늘 한번 처음 소개해드릴게요. 모르는 게 없잖아요. 네네. 만문 박사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했는데 제 화면 잡아주세요. 제 화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PD님 딱 안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맞춰보세요. 누군지 무슨 역할 하는 사람인지 아닐지. 자, 전조님 아세요? 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없어? 자기는 모르죠. 보이지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 여기는 화면이 보이질 않아서. 그러니까 젊은 분은 알 텐데요. 크리미널 마인드라고요. 미국에 이제 유명한 이제 그 수사 드라마가 있어요. 미는데 이게 시즌 10까지 나오니까요. 11인가 나오니까 10년 이상 하는 거거든요. 여기 제일 똑똑한 천재 소년이 있어요. 이제부터 딱 인상도 비슷하잖아. 우리 전조님이랑. 아 진짜로. 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 주십시오. 천재 소년 부끄럽습니다. 아 진짜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저는 이 친구 저는 이런 거 관심 있으면 조사하거든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대표적 유명한 엄친아요. 엄친하고 뉴욕대 나가 유명한 인재거든요. 근데 영화 배우 하는 친구인데 정말 전전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감동을 받아요. 오늘도 감동받았는데 저 신문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종목군 얘기했는데 좀 어려운 옐란도 못하는 걸 대답 못하는 걸 제가 주로 질문할 텐데요. 컨퍼런스 콜 매일 하시잖아요. 이거 회사에서 하시잖아요. 그 전전 얘기가 아니라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는데 컨퍼런스 콜 할 때 요즘 목소리가 좀 세진 업종 담당자 어떤 센터가 있어요? 뭐 제약 바이오가 많이 그렇죠. 제약바원 말고는 지금 자기가 말한 좀 대형 섹터들 있죠. 좀 좋아진다 이런 쪽에서 아직은 그게 뭐. 아직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밸류에이션이 뜨면 애널리스트가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밸류에이션이 이게 적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근거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DCF든 뭐가 됐던 뭐 배당 모형이 됐던 그래도 목표 주가를 선정하는 모델들은 그래도 맞다만 맞든 있는데 밸류에이션이 움직일 때는 이거를 선정 뭐 결국은 자기 마음이니까요. 사실 밸류에이션은 딱 보면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요소는 시간, 할인율, 성장률. 근데 뭐 만약에 15% 성장한다. 그럼 밸류에이션 몇 배 줘야 된다.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보시려 그러면 좀 다시 경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한 3.8 정도 할 것 같거든요. 실질로. 네.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네. 한 5.0이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게 전체 명목 경제 성장률이 5.0이라 그러면 네. 기업 실적은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하면 네. 매출액이 5%는 증가해야지 시장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시장 PBR이 1배다. 그러면 매출액 성장률이 5%보다 넘으면 프리미엄을 주시고요. 네. 아니면 걷어들이시면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두 가지만 딱 물어보요. 간단히 오늘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요. 요새 김 지사님인가? 네. 저기 IT 담당. 예. 뭐라고 그러죠? 김지선? 디스플레이 뭐 좀 숏하고 뭐 전자 세트 그러니까 소재를 좀 세트. 삼성전자는 뭐? 삼성전자는 김병기 연구원님께서 네. 하시는데 뭐 나쁘지 않게 보시고요. 아직 목소리가 커지진 않고 있고. 예, 일단은 나와서 팔리는 거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재고가 너무 많아. 그런가? 재고가 지금 떨어내야 돼.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그 삼성전자 사장이 이제부터 그 추라액 저거를 갖다가 밀어내는 거 말고 소비자한테 팔리는 거 기준으로 해서 보고하라고 보고 체계 기준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어요? 제 갤럭시 S5 재고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대잖아, 지금. 루머 좀 나도 사줄 텐데. 루머는 글로벌 5천만 대. 루머는. 근데 네. 저는 삼성 그룹주들 보시면 뭐 지배 구조든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서 신규 상장해서 많이 오른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게 지금 삼성전자 되네 안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분 얘기는 그거잖아. 예. 네. 근데 이 보는 방법도 그냥 주식을 안 갖고 보는 방법이 있고 갖고 보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제일기획이나 제일모직이나 제일모직, 예. SDS나 그런 거 팔고 삼성전자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좀 즐겁게 지켜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랑 비슷하네. 두 번째 질문 간단히 떠드리겠는데요. 한마디로 간단히 비싼 거 팔아서 싼 거 사놓고 흥행 산업이라고 보면 비싸면 사람 기대보다 더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죠. 근데 그렇죠. 싸면 예. 뭐 잘 되면 이게 잘 돼도 뭐 안 돼도 본전 그러니까 마음 편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삼성 그룹주 안에서 비싼 고퍼 주식들을 좀 빼고 이게 제가 여기도 성장주 된다고 말씀드리고 비싼 주식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글로벌 트렌드나 중국이나 미국에 달린 거지 삼성 그룹주 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비싸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빼고 이거 싼 거 사서 지켜보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외국인전 다시 사면서 지금 1990 뭐 언제로 와 있잖아요. 이번에 2000포인트 넘고 쭉 올라갈 수 있을까요? 2000포인트 넘길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 우문 현답이 나와요, 제가 여기서 딱. 글쎄요, 뭐, 시간 언제까지 제가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 10월부터 지금은 2000포인트 위아래를 1900 갇혀 있었잖아요. 2000포인트는 뚫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글로벌 유동성이 3월 되면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ECB가 돈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액션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유동성이 유럽 안에 잘 맞물러 있고, 유럽 바깥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조금 사주고, 공격적으로 많이 사주진 않을 것 같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좋긴 좋을 건데, 코스피도 삼성전자 때문에 좀 올라가서, 뭐, 2천은. 근데 코스피 삼성전자가 좋다는 얘기는 사실 질적인 흐름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전자 가는 데 치고서 사실 코스피가 좋은 적이 별로 없었잖아. 내용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거는, 예. 기관마다 틀리죠. 그 내용에 따라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단적으로 뭐 작년 7월 말에 2093이었거든요. 고점이 코스피 갈 수 있을까? 기간의 문제죠. 아, 기간 올해 안에. 올해 안에 가죠. 올해는 간다. 제가 봤을 때는 한 주식시장이 한 6월까지 괜찮고 조금 전으로 좀 쉬다가 한 11월부터 다시 좋아져서 올해 고점은 11월이야? 그럼 6월이야? 12월 정도. 고점은? 예. 화려한 연말 파티? 뭐 화려하진 않아도 소소하게는 아마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금 늦었지만 듣고 싶은 얘기는 전 다 들었어요. 됐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반응이 좋아요. 좀 많이 오셨고요. 거기다가 그 칭찬해준 분이 많이 계시네요. 네. 최물님, 증권방송 보통 지루하지만 두 네. 앵커님 덕분에 이 방송 즐겁다. 증권방송을 모두 오타했다. 그리고 어떤 분도 이런 얘기 주셨어요. 특히 그 초보 투자가는 와서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 하는데, 네. 초보도 상관없고, 오래 한 친구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 도움은 좀 될 거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시청자분들,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띄워주려면 저희 이학령 이승원의 두 남자쇼 아니면 이학령 이승원을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저기 이제 검색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제가 한번 쳐봤어요. 심심해서. 엊그저께 제가 이승원 대표 때 보내줬는데, 추 때 보내줬는데, 제가 이학령 이승원의 두 남자 쇼라고 이렇게 쳤네. 제가 화면 잡으세요, 지금부터. 네, 제가 화면 잡으세요. 이거 쳐봤어요, 네이버에. 지금 여러분들 치면 이 화면이에요, 네이버. 이학령 이승원의 두 남자 쇼. 시즌2인데, 두 남자 썼어요. 그래서 쭉 나오는 거야. 카페가 이렇게 하나 나오네. 증권방송 채널 이렇게 마켓 일부 있는 게 여기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마켓 있는 이런 카페 예전에 키움증권 카페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들어가 봤어. 그랬더니 이건 개인들이 하는 카페야 진짜 카페. 예? 자기 읽어봤어요 이거? 네. 이거 어떻게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분 정말 대박이야. 저 아무 상관없는 분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즐거운 증권방송은 이 카페 34만 3천 명의 회원이 있는 분이에요. 그 카페에다가 이분 쓰셨어. 방송 내용 유쾌하다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고요. 방송 내용 또한 아주 유쾌합니다. 우리가 말하니까 좀 민망하지만 타 방송보다 시장을 읽어내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시장이 예측해내십니다. 진행자께서 운영하신 사이트 딱TV, 두 남자 쇼, 이거 유튜브나 딱TV 얘기하시는 건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튜브가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제일 먼저 그분들의 이메일이나 통해서 나가요. 나중에 되면 저희가 카톡이나 이런 거 보내드릴 수 있는데 그건 아직 시스템이 안 됐고. 중국에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 MVPN을 해야지. 예. VPN으로. 느려서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되겠고 저희가 돈이 많으면 팟빵 쓰면 되는데 그건 못하니까 하여튼 그건 죄송하지만 할 수 없어. 못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건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 서버 중국에서 막혀 있는 거는 할 수가 없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왜냐면 그 돈이 한 달에 한 몇십만 원 들죠? 네. 그거 운영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건 안 되고요. 우리가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료로 정보 제공하겠다. 좋은 방송 공유해야 된다는 생각에 글을 남긴다. 다시 말씀하면 저희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시청자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 드려보죠. 이거 흥미로운데요. KTB가 우리가 루프 피해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결제에 대해서 얘기했다는데요. 네. 그거를 먼저 해야겠구나. 이게 지금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뭔데?
인터넷 세뱃 그 중국의 3대 설 3대 키워드라고 해갖고 인터넷 세뱃돈 그다음에 스모그 해외여행 이게 있었는데 사실 요거보다도 지금 그 루프페이 요 보고서가 어제 이렇게 어제 이제 그 딱 한 종목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보게 되면 어저께도 이제 그 결제 갖고서 말이 많았잖아요. 말이 많았잖아요. 모르는 걸 얘기하니까 서로.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해준 보고서가 어제 있더라고요. 오, 그거 좋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KTV. 착한 놈이네. 예, KTV에서 우리가 루프페이를 바라보는 시각 해갖고 보고서가 하나 있었는데, 이건 지금 역시 느리네요, 컴퓨터가. 오늘 느려. 시세도 느리고 시세도 다 느려 지금. 다 느려.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나왔어. 여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오프라인 결제는 NFC. 그다음에 NFC, 그러니까 사용자 단말기가 NFC, 그다음에 NFC 결제 단말기 조합으로 수렵할 것이다. 내가 내 얘기잖아. 그다음에 온라인은 간편 결제로 정착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비대면 결제가 대면 결제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온라인 시장이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 온라인 시장 이 비대면 결제가 NFC 오프라인까지도 잠식해 버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요게 쭉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 좋은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스마트폰은 이게 뭐냐면 이 페이게이트 역할을 이제 밴 대신에 이제 페이게이트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오프라인에서는 밴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제 페이게이트사가 이제 온라인 밴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이렇게 있는데 이 밴사 역할을 이제 페이게이트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중간단에 요거를 갖다 이제 그 결제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그 NFC, 애플페이 누가 들어갔습니까? NFC, 애플페이. 그 구글 월렛도 들어갔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네, 구글 월렛 들어갔죠. 그다음에 어제 바코드 보여드렸죠, 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바코드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마그네틱이 루프페이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은 루프페이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문제가 뭐냐면 삼성페이가 불리한 게 뭐냐면 구글 월렛이 없었으면 구글 월렛이 만약에 이 NFC로 안 갔으면은 아마 얘가 이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구글 월렛 들어가 있고 삼성 페이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구글 월렛을 더 많이 해외에서는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삼성 페이보다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쪽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삼성 페이가 만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그네틱 이 결제 단말기가 깔려 있는 곳을 얼마나 빨리 잠식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프페이와 전통 단말기.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옆에 긁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 된다라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루프페이와 전통 단말기에 대한 조합, 이거에 대한 쪽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요것이 잘 될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네네. 네. 그 다음에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지금 여기 바코드 보이시죠? 바코드. 근데 이 바코드와 스캐너는 문제가 뭐냐면, 이 기존의 국내 앱카드가 이 스캐너 바코드 신용카드를 제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거의 되는 데가 없어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이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스캐너를 해갖고 같이 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알리페이는 돼서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스캐너는 이제 잘 되는 곳도 없고, 거의 받아들여지는 곳도 없고, 네, NFC 단말기는 지금 우리 이제 이런 식으로 택시 탈 때나 아니면 지하철 타실 때, 보면 이렇게 딱 달려있는 거 보실 텐데, 이게 그냥 찍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식이 약간 안 될 때가 있어요. NFC 인식이. 그래서 이게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NFC도 사실 깔려있는 데가 대중교통하고 플러스 편의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가 아직까지 확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마트인데 뭐 굳이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그걸 해야 돼? 그렇지 않은 생각이 애플에서 해주면 모를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다음에 이제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루프페이가 강하다는 건 뭐냐면 기존 단말기에서 그냥 하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루프페이가 이게 잘 되려 만약에 이제 루프페이 그러니까 자기 마그네틱 테이블은 핸드폰 안에 들어있겠지? 아니, 뭐, 지금 루프페이 기술이니까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루프페이는 기존 단말기에서 다 되니까 내가 어디 가서도 그냥, 근데 저도 만약에 지금 루프페이가 나오게 되면, 일단 설치는 해볼 것 같아. 해볼 것 같아. 왜냐면 근데, 만약에 이게 편하다.
아니, 제 말은 그 안에 자기 단말기에 지금 쓰는 단말기에도 그게 들어가야 되잖아. 아,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게 들어가게 되면 바꿔서 만약에 어차피 NFC는 어차피 저는 신청을 그 유심카드 그 신청을 할 거고 결제 모듈 그 신청하시겠습니까 할 거고 거기다 이제 루프페이까지 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근데 사실은 사람이 쓰다 보면 결제 많은 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편한 거. 편한 걸로 하게 편한 거 되거든요. 근데 장점이지 이제 뭐. 루프페이도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확산을 시키느냐에 대한 쪽이 관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쭉 보기에는 NFC는 이제 누가 쉽게 얘기해서 가맹점들 주들을 MFC 받을 수 있는 그 포스를 교체해 주느냐, 단말기로 교체해 주느냐, 요게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바코드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바코드는 대신에 뭐냐면 이게 온라인에서 쓰는 거거든요. 제가 결제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그 카메라 같은 거 열어갖고 바코드 딱 인식하는 그렇죠, 거 보셨죠? 그렇죠. 네, 그게 바코드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대부분의 우리 국내 앱카세도 됩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티머니 이런 것들 이게 지금 NFC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NFC는 NFC대로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요게 지금 경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 NFC 모듈 만드는 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아모텍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모텍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유비벨록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아모텍이 가장 지금 유력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대두가 되고 있고요. 제 말은 그 아모텍의 모듈이 그 조회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 단말기에 들어가는 단말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래봐요. 왜 그러냐면 소용이 없고. 왜냐면 그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 왜 이미 NFC 안 들어간 단말기 쓰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니 근데 이번에 들어가는 그 앞으로 들어가는 것들 보시게 되면 얘네가 NFC 안테나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KH바텍이 들어가는 안테나보다 얘네께 더 싸다라는 거야. 같이 일체형, 쓸 수 있게. 일체형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네께 갤럭시 S6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왜냐면 단가가 더 낮으니까. 그래서 좋지. 그래서 지금 파트론이 카메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탄력이 약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LSD 안테나 쪽에서 매출이 줄어들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쪽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NFC와 루프페이의 대결이다. 근데 이제 애플만 만약에 있었으면은 NFC 확산 속도가 되게 더뎠을 텐데 구글 때문에 이 NFC에 대한 확산이 상당히 많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이 어제 뭐라 그럴까요? 미팅을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 페이팔 창립자. 아마 이런 것들도 아마 여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대충 이해되고, 오늘 반응이 좋아. 네. 시청자분들 난리가 났어. 네네. 궁금했던 결제습 이해가 된다. 네. 삼성이 선택한 거 너무 두꺼워서 뽀다고 안 났다. 뭐 메모했다. 삼성폰에 루프페이가 거기 바꿔 끼니까 완전 구리던데.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네. NFC 나오는데 제가 아는 거 추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담당 기자랑 또 얘기를 하고 왔어요. 네네. 지금 저는 잘 모르고 저는 사용자가 아닙니다. 그쪽 NFC도 저는 안 써요. 있지만 안 써요. 안 쓰는데 사실관계 얘기하면 하나 SK카드는 앱 방식을 안 쓴대. 앱카드 방식을 안 쓴다네요. 맞아? 근데 기자가 얘기하니까 뭐 틀린지 모르겠지만 자기 신한 앱카드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카드는 하나 SK카드잖아요. 네. 하나 SK는 앱카드를 안 쓴대요. 그래서 하나 SK는 유일하게 지금 NFC 방식만 쓰는 앱이에요. 그래서 하나 SK에서 거래하는 담들한테 그 매출 많이 찍히는 가맹점한테는 자기가 주고 있대요. 지금 보급을 하고 있대요, 지금요. 그게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금년 언제부턴가 그 마그네틱 카드 안 쓰잖아요. 네? 모든 게 IC 카드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1,000억 정도를 조성해갖고요. 교체 작업을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그거가 아마 말씀하셨던 거 있잖아요. 기존의 IC 카드, 기존의 마그네틱이 아니라 IC 카드 이제 꼽고 하는 거거든요. 네. 꼽고 이제 비밀번호 누르는 거거든요. IC 카드랑 NFC 겸용 제품으로 할 가능성이 크다. NFC 아까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같이 인식하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플 관련해서 애플페이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단말기가 미국, 유럽 이런 데는 대부분이 지금 IC 카드만 받아요. 마그넷 카드라는 신용카드를 안 받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NFC 하니까 NFC는 제가 알기로는 애플페이에 그걸 쓰기 위해서 대당 $120 정도 돼요. 그 하나가 미국에서요. 그래서 그 누가 하냐는데 그건 뭐 대부분의 업체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모르죠. 정부 지원했을지 모르지만 대당 가격이 그 정도고 우리나라는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가맹점이 카드 가맹점이 300만 개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48% 50%가 애플을 쓰니까 다 바뀔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은 일단 정부에서도 받기 시작했거든요.
정부의 일부 기관에서. 그러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하여튼 NFC 뭐 아모텍이 됐건 그 단말기를 만든 애들도 있잖아요. NFC 그 IC랑 겸용, IC 카드랑 겸용해서 단말기 만든 애들 상당히 큰 혜택이 있을 거라 보는데 무슨 회사인지는 또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리고 저도 중요한 거 하나 배웠네요. 기존에 NFC 다 있단 말이야. 웬만한 스마트폰 기능 없는 게 없어 지금. 쓰시든 안 쓰든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에 다 있어요. 거의 다 있어. 근데 그거에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아무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기보다는 삼성 입장에서는 그걸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선택하기 이쁘잖아요. 가격 단가도 낮고 일체형에다가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걸 제시했는데 그러니까.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전 다른 회사 가는 거는 아모텍이 들어가면서 안테나가 겸용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약간 일부가 길어졌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거였어. 전 의원님을 통해서 저거 했고요. 저희 두 남자셔 맡기려면 했고요. 정말 중요한 거 오늘 헷갈리는 결제 시스템 한 방에 알려주는 이성원 대표한테 박수 한번 보내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디님도 박수를 치시네. 예,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레몬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큰 변화가 없어요. 다만 뭐라 그럴까? 코스닥이 약간 내리는 그런 느낌? 그 정도 있죠? 네,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인데 지금 해외 시장에 대한 영향을 좀 반영을 했다. 그리고 외국인 매도에 대한 쪽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소재 관련주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약세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소재 관련주들에 대한 강세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한국경제 밀레니엄 포럼에서 윤병석 외교부 장관이 지금 올해는 중동해가 될 것이다. 라는 발언 어제 있었거든요. 이제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건설주가 대거 강세. 민망하지? 그런 말 하려니까. 네. 민망하지? 대거 강세. 민망하지? 민망하지는 않습니다. 대거 강세.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증권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 리스크가 이제 별로 없다라는 얘기죠. 금리 인상에 어제 이제 연란에 대한 발언과 함께 더불어서 증권주가 다시 올라가는 거, 지수에 대한 상승에 대한 쪽을 전망하는 흐름에 대한 쪽이 좀 강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좀 뜨겁게 올라갔던 주식들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조정이라든가 코스닥의 조정은 일단 셀트리온에 대한 조정에 대한 역할이 좀 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셀트리온이 조정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게임주가 치고 올라가는 이런 구도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고요. IT 쪽에서도 일부 차익시장 물량에 대한 쪽이 좀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까지만 하나만 더 체크하고 이제 다음 코너 들어가겠는데 그 중국 있잖아요. 중국 이제 벌써 오늘 시장이 열렸잖아요. 오늘 좀 어떻게 출발되고 있어요? 자, 중국 시장 한번 볼 텐데요.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은 상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여전히 뭐 약보합 정도 수준에 대한 지난주까지 계속 올랐으니까 추장하기 전까지 계속 올랐잖아요. 춘절 이후로 이제 약보합 수준에 대한 쪽에서 출발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지금 이슈에 대한 쪽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던 게 요커들이 가서 이제 뭐 하나 어디 가나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 가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의 3대 키워드 잠깐 볼 텐데 인터넷 세뱃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쏘냐면 홍바오속이라고 해갖고. 홍바오가 중국식 세뱃돈이거든. 이 홍바오속인데 이제 그 모바일 업체들에서 인터넷 홍바오. 그러니까 뭐냐 이제 뭐 돈 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GS 홈쇼핑하면 뭐 GS 홈쇼핑에서 쇼핑 지원금 3,000원 줘요. 뭐 이런 거 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스모그는 이것도 겁내 웃겨요. 왜 웃기냐면 도심 폭격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폭정놀이로 인해 심각한 대기오염 현상이 올해에도 반복됐다.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지금 스모그가 폭죽놀이 때문에 스모그 레포트인데 오늘 레포트 다 이걸 봐야 되겠죠. 정말 발 빠르다. 발 빠르다. 이래야지. 이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이 있어요. 그냥 제가 뭐 얘기할 때마다 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왜 지금 아직도 그 얘기를 하냐. 엄청나게 제가 소리 들었어. 그때마다 꿋꿋하게 제가 가보니 모든 사고 범죄 현장의 답은 어디 있어? 현장에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회사만큼 현장을 많이 가본 데가 어디 있어? 이번에 순절 기간에도 2번이나 갔었거든요. 면세점에. 또 구경하러 갔었죠. 살 일도 없는데 갔었어요. 네? 바로 그 회사 제일 많이 몰린다는 바로 그곳 두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라네즈랑 아이오페.
그러니까 제일 항상 평일에도 붐비는 곳이야 거기는요. 그리고 주말에는 다 붐비고 면세점 그 특별 시즌 되면 어디나 다 붐빈다는 바로 화장품 중에 대장주. 어제 300만 원 찍고 오늘 300만 원 올라갔다가 좀 내리고 뭐 이런 거 왔다 갖고 있는데요. 아모레 화장품이 지금 오늘 현재 평균 목표 주가는 307만 원입니다. 평균 네. 목표 주가. 요번 달에 나온 애들이 340, 346만 원 찍은 애들이 있어요. 쓴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몇 증권사, 두 군데 증권사가 있어요. 신한인가 하나 있고, 저기, 이트레드가 340만 원 했는데요. 날카롭게 나오자마자 바로 목표 주가를 과감 올린 데가 있어요. IBK 360만 원. 네. 그죠? NH투자증권은 실망이네. NH투자증권은 아직도 지금 아모레를 갖다가 매도를 하네. 274만 원. 투자 수익률 홀드. 그다음에 쭉 보게 되면 대부분 증권사가 300만 원 이상이고요. 아마 307만 원도 옛날 데이터 같습니다. 아, 그럼 평균. 네, 그러니까 평균 데이터도 평균이라고 말씀드렸고. 옛날 같은데. 왜냐하면 하나대투하고 이 사람아 그러면 안 돼. 네. 키움증권 영문 보고 하는 소리야 지금. 영문을 짜리 까는 거야? 영문? 나 영문 보고 하는 얘기다. 반영이 늦은 거죠. 아니, 오늘 데이터가 반영 안 된 거지. 360만 원이 나왔잖아. 아, 그렇지. 나한테 영문이야. 출처는 영문이야. 네네. NHK IBK에서 얘기한 거 좀. 지금 잠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 증권사가 300만 원 이상에 대한 보고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IBK 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목표 주가가 360만 원입니다. 360만 원. 네, 300만 원에서 20% 깜짝 놀란 거지. 상향을 했고요. 여전히 성장 내수 환경을 고려할 때 고성장에 대한 쪽이 좀 지속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핵심은 뭐냐면 면세점은 이제 사실 이게 더 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매출에 그렇죠. 대한 쪽이 더 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면세점에 대한 단위 면적에 대한 쪽이 늘어야 되는데 이것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떠한 모멘텀에 대한 쪽이 발생을 해야지만 지금 아모레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모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 액면 분할 하라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손 들어갖고 제가 하겠습니다 했던 데가 바로 아모레였죠. 근데 올해는 중국 법인의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네즈의 마몽드와 라네즈에 의존하는 매출 구조를 보였다면 이니스프 의리 이니스프리. 예. 그리고 설화수의 브랜드 파워가 외형과 수익성 측면을 전환을 가져왔다라는 얘기겠고요. 중국 법인은 2015년 마몽드 구조조정 완료, 에뛰드 출전 본격화, 아이오페 신규 진출 등으로 성장성 확대가 지속이 된다. 요커의 내륙 공략으로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에서 이제 화장품 사서 써본 애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또 가서 또 쓰는 거죠. 그죠? 이니스프리 가서 또 사고. 네, 또 쓰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요커드를 보고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역직구할 거다. 역직구가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이제 국내에 진출했죠. 아마존도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한다라고 얘기 나왔고요. 방문 판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는 역직구로 갈 거다라는 쪽이 있고 하나는 그쪽에서 이제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유통망을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이 레벨업이 또 될 거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페이스샵 매장 쫙 깔았으니까. 근데 LG생활건강은 또 대박인 게 뭐냐면 얘네들은 맨 처음에 화장품 팔고 그 다음에 또 딴 거 팔 수 있어. 그냥 샴푸 팔고 뭐 팔고 계속.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 방문 판매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매우 긍정적이다. 중국 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법인 또한 2015년 이니스프리 폭발적인 성장세의 만몽도 구조조정 완료 어쩌저쩌고로 에뛰드 출전 본격화 확대 등으로 30% 이상 성장이 지속이 될 거다. 그래서 올해는 이 면세점 쪽에 대한 쪽이 아니라 이 중국 내륙에서 시작되는 그 성장에 대한 쪽이 더 지속이 될 거다. 작년에 한 매출액 증가율이 한 20% 정도 나왔다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맞죠. 40% 정도 나왔죠. 매출액 증가율이 40% 나왔다면 올해는 한 30% 정도가도 여전히 예상이 된다. 그래서 성장성에 대한 쪽은 성장률은 떨어졌지만 성장은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배주주 순익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게 되면 5천억 가까이 내년에 6천억이거든요. 네. 시가총액을 놓고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17조죠, 뭐. 17조에 6천억. 그러면 얼마입니까? 아직 30배 내년까지 뭐 5천억이라고 치면은 뭐 한 30 몇 배 정도? 40배는 아직 안 되는 거고 30 몇 배 정도 수준인 거고 내년까지 보게 되면 한 30배? 라고 보셔야 될 거고 30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오늘 아침에 좀 얘기 준비했던 건데 아모레퍼시픽에 300만 원 찍은 거 의미는 한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두세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소위 우리 몇 번 얘기했잖아요. 네. P도 있고 Q도 있지만 결국 계속 성장하는 산업에 네. 대한 밸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가 그 평가는 이익 예상이 나오는데 밸류에이션에 대한 모델이 없다 이거잖아요. 네. 딱 그 얘기거든요. 이걸 보시면 돼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오늘 현재 가격 보면 대충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바로 이승원 대표 얘기했다시피 40배거든요. 40배. 사실 엄청나게 그 고평가야 그죠? 네. 우리가 일반 기준으로 보면 2배 이상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시장에서. 그러면 그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우리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맞다 틀리다는 뭐 각자 판단하셔야 되니까 저는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분들이 저게 뭐 계획서에 쓰는 주식이야 말도 안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판단은 뭐 자유니까요. 여하튼 그런 걸 40배를 부여를 받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거죠. 절대 가격이 높낮이 의미가 없다. 절대 가격이라는 건 그냥 가격 자체가 싸고 비싸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300만 원인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K타입 30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추진하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게 법적 걔네가 얘기한 대로 50만 원 이상 주식 안 쳐준다. 이렇게 되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네. 그럼 훅 10분의 1로 액면 분할을 해버려요. 액면 분할하면 바로 30만 원 되잖아요. 네. 또 액면을 또 해버려. 그잖아요. 네. 그럼 3만 원 되는 거야. 지금 30만 원은 비싸다는 생각 안 해요, 물론. 요즘 분위기가. 네. 30만 원 하더라도 할만하다는 가격인데 300만 원 분명히 비싸죠. 가격으로 보면 부담스럽죠. 한 주 살래도 300이니까요. 네. 그런 게 있다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래서 전 딴 거 잘 모르지만 제가 얘기는 아니지만 주식 옵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많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면세점 갔다 오고 사진도 찍고 보여드리고 사진도 많이 보여드리고 그랬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이에요. 주식이 어렵다 하죠. 근데 정말 이런 말씀 정말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게 애널리스트 열심히 하는데 돈도 많이 벌죠. 웬만한 월급쟁이 중에서 애널리스트만큼 버는 친구 없어요. 그 나이 또래에서. 저도 많이 벌어봤지만 그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전에 이게 8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요. 2003년 11월에 8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여름에 얼마였다? 130만 원, 120만 원이었어요. 예? 작년 12월에 220이었어요. 이게 따라 올랐어, 목표 주가는. 네. 그때 그럼 2년 전에, 1년 반 전에 300만 원 얘기하는 애가 어딨어. 작년 말에도 300만 원 얘기하는 애 없었다고요. 300만 원 처음 얘기하는 건 한 200만 원대, 220만 원대 삼성증권 여자 애널리스트가 그랬어. 300 찍었거든요. 네.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도 그 친구들 중요하지만 시청자분들 눈에 보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거가 이런 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 제주도에 가니까 캐시어가 아예 중국말로 써있고 중국 전용이 있다더라. 그리고 가보고 제가 친구들 왔다 갔다 해보니까 깜짝 놀라더라. 여러분들 트렌드를 보는 건 여러분들 눈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목표가 제시하시죠. 그런 거 안 하죠. 아모레 500만 원.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그거 목표가를 제가 하려면 제가 이거 하면 되죠. 그럼 네. 다시 증권사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드릴 수 말씀은 미국 애널리스트랑 우리나라 애널리스트에 큰 차이가 있어요. 네. 미국 애널리스트는 말도 안 되는 걸 부릅니다. 네. 예를 들어 애플이 100불 할 때 200불 한다는 놈도 있고 또 반대로 미주와 같이 60불 간다는 얘기도 있는 거야.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과감한 애가 없어. 그게 한계야.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이익은 예상할 수 있어. 밸류에이션 아까 오늘 전전님이 오늘 얘기하다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전전님의 얘기를 다른 애널리스트 다 들어야 돼요. 대한민국 증권사의 모두 문제다 말씀드렸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